네, 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이 잘 보이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모티콘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공지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웨비나 소식뿐만 아니라 인텐트 마케팅 관련된 소식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QR 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 헙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 키워드를 같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헙을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7일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트라이얼을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트라이얼을 이미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저희가 리마 라이브 혜택으로 다시 한번 이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정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미 사용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창으로 메일 주소 그리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장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8월에는 2024년 상반기 리스닝 마인드 핫데이터 모음집으로 이제껏 웨비나를 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주제 기반으로 다시 한번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마지막을 맡게 되었고요. 검색 데이터로 본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함께 유행하는 반려템은? 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다양한 방법의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는 저희가 웨비나에서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X축을 보시면 이게 표본 데이터이냐, 전수 데이터이냐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을 보면 이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느냐, 아니면 편향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검색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전수 데이터인데요. 전수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설문조사라는 거나 아니면 이제 FGI를 실시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반면 저 리스닝 마인드 허블은 네이버랑 구글에 묻고 있는 전 국민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향과 관련해서는 전수이면서 고편향인 소셜미디어 데이터랑 조금 대조를 하시면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는 좀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정하고 글을 쓰거나 혹은 내가 정말 좋았던 경험 혹은 안 좋았던 경험들을 올린다면 어, 검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궁금한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 혹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민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검색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 없는 전 국민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보조 인지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보조 인지도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 어떤 브랜드 선택지가 주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버티컬 마우스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라고 입력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항목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로지텍 마우스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마우스를 찾을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로지텍을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평소에 어떠한 브랜드를 좋아했는지, 어떤 브랜드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보도 인지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브랜드일수록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 시장 점유율과 검색량 사이에 어떤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한 마켓 쉐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을 파악을 한다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제가 예시로 세 가지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는 동일한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와 함께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느냐 했을 때 이제 메뉴, 버거, 런치, 시간, 가격 등등이 있었고요. 여기 시간이랑 광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월마다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롯데리아에는 착한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수능 선물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수능 선물을 검색할 때 어떠한 브랜드를 같이 검색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보시면 파리바게뜨 수능, 스타벅스 수능 선물, 고디바 초콜릿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가 수능 선물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비자 조사 없이 우리가 어떤 FGI라든가 설문조사 없이 검색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과 다르게 전수를 통해 전수 데이터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경쟁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자사 데이터는 있지만 사실 경쟁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검색 데이터로는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경쟁사를 얼만큼 검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경쟁사 제품을 검색하기 이전에 어떠한 루트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가 함께 비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면 전체 규모, 약간 거시적인 것부터 마이크로 모먼트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능은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인텐트 파인더라는 기능을 활용하면요.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외 기능을 통해 고객의 마이크로 모먼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려라는 거를 이번 주제로 설정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반려라고 하면은 반려동물을 바로 떠올리셨을 텐데요. 제가 구글에 반려라고 검색했을 때 상위에 올라오는 1, 2위 뉴스가 다 반려동물과 관련 없는 거더라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어르신 집집마다 반려 로봇이 말벗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반려식물 열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패들보드 즐기세요라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너무 귀여운 사진인데 지금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려동물들이 이제 법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염주라고 하나요? 이제 목줄을 염주 형태로 타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댕플스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반려견을 활용한 순찰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고, 이제는 조금 더 일반화가 된 것 같은데,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려동물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색 데이터를 통해 반려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텐트 파인더라는 기능에 반려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요. 반려가 포함된 키워드들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좀 핫한 키워드들이 이제 단연 1위는 반려동물이었고요. 그리고 반려로봇, 그리고 혹시 반려돌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돌멩이를 약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건데, 이 반려돌에 대한 검색량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관리사라던가 이런 자격증 그리고 학과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려식물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장례식장이라던가 동반, 입양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반려견과 좀 관련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반려기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인용품을 반려기구라고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웨비나에서는 조금 다루기 힘들겠지만 이제 반려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집계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반려동물이 보통 모든 반려동물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반려견과 또 의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의미로 검색을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클러스터 파인더라는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해봤는데요.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전과 후에 검색한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다 가져와서 한 번 더 의도별로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비자 인텐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한정짓지 않고 고양이라던가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런 특이한 반려동물 이렇게 좀 통칭을 해서 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는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찾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에 한정지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해서 좀 창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로 다양한 인텐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GPT를 통해서 좀 더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검색 화면을 분석을 해서 반려동물을 검색을 하면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담긴 고객의 검색 의도는 어떻게 되고, 키워드에서 가장 많은 검색 의도를 보인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커머스에 한정지어서 반려견 관련된 시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반려견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강아지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보실 때 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고객들이 실제로 어떠한 검색어로 찾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강아지라는 표현보다는 업계에서는 뭐 반려견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반려견보다는 강아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량 순으로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실제 고객들은 우리 제품 혹은 브랜드를 어떻게 검색할까 가 이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좀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연간 키워드가 12만 개, 토픽이 4만 개, 그리고 검색량이 1,100만 개였고요. 이제 월 평균 검색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1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별 특성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 1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토픽을 보게 된다면요.
강아지 혹은 반려견과 함께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서 주제별로 한번 묶은 건데요. 이랬을 때는 이제 반려견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장 핫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면밀하게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토픽만 조금 따로 떼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반려견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용품과 관련된 것, 양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용품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사료, 그 다음 간식, 영양제 순이었고요. 이외에는 이제 강아지 옷, 장난감, 매트,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풀매트의 검색량이 상당 부분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양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유, 소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뭐 발을 핥는 이유, 강아지가 끙끙대는 소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강아지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강아지 분양, 그리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는 건데, 여기서 저는 조금 놀란 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상. 그리고 강아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강아지와 함께 가는 시설을 검색하는 것, 그리고 양육에 드는 비용을 검색하는 것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강아지 유치원에 대한 좀 맥락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반려견과 관련된 걸 다루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려견 데이터를 제가 다루기도 하지만 또 하나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데이터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떠한 걸 찾아야 하고 어떤 걸 볼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었던 거는 아까 여기 앞단 토픽에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것도 잡히는 걸 이따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강아지 유치원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인식이 있으며 또 어떠한 맥락에서 강아지 유치원을 찾고자 하는지를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파인더의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강아지 유치원과 함께 어떤 거를 검색하는지, 그리고 이걸 의도별로 묶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강아지 유치원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걸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1인 가구이면서 직장인인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외에 어떠한 이제 돌봄 서비스 외에 강아지를 잠시 맡길 호텔이 필요한 사람들, 애견 호텔이라던가 호텔링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강아지들이 어떤 문제 활동을 보였을 때 문제 행동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려견 강아지 유치원을 찾는 그러한 인텐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충격적인데 청담동에 반려견 오마카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아지 유치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걸 또 이제 경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고 있진 않지만 내가 이 강아지와 관련돼서 뭔가 직업을 탐구하시는 분들이 애견 유치원 자격증을 함께 검색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펫 관련된 어플의 경쟁이라던가 소비자 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생활이라고 이제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여행 시설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반려생활 앞단에서는 반려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여행 앱, 강아지랑 남이섬, 안면 또 반려견,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코엑스라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검색을 하는 인텐트를 반려생활과 연관지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앞부분에 반려생활의 경쟁사가 되는
츠도 멍생보감 펫마운틴을 검색하다가 이제 반려생활을 검색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려생활을 검색한 이후에 이렇게 반려동물 여행 사이트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좀 채용이라던가 백엔드, 면접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반려동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더 많아져야 반려생활에 밀접해서 사람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조금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바이미라는 커머스 사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바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바이미 마케터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강아지 옷 브랜드, 반려동물 플랫폼이라는 걸로 인입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경쟁사와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바이미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뒷부분이 아쉬운데요. 바이미 도매, 채용이라고 해서 좀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보다는 이제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의 키워드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바웃 백 강아지 대통령이라는 경쟁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터 혹은 이제 브랜드에서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경쟁사가 어디예요라고 하면 단번에 브랜드를 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검색 데이터 시연을 도와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랑 지금 비교가 되고 있네요라는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브랜드에서 설정하는 경쟁사랑 실제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쟁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쟁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비자가 검색 여정에서 우리랑 어떤 브랜드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채널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논브랜드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까 앞단에서 강아지와 관련해서 용품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 사료였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사료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고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을 오가닉으로 가장 많이 데려가고 있는 채널이 어디인지 확인을 했을 때 피펫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강아지 사료 추천과 관련해서 앞뒤로 함께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예시가 이제 강아지 사료, 강아지 간식, 강아지 밥그릇 이런 것들일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밥그릇을 검색을 하면 피펫몰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강아지 패드를 검색했을 때도 피펫몰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광고 없이 오가닉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SEO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콘텐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트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 우리 잠재 고객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어보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상위 URL로 나타나고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제 2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위에 나타나고 있는 사이트들이 SEO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보완하신다면 우리도 광고 없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장표를 통해서 키워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같이 한번 보면서 검색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텐트 파인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화면이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그래서 인텐트 파인더를 함께 보면요. 여기 반려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량 집계 순으로 토픽을 조금 볼게요. 여기에 이제 반려동물이 가장 상단에 나오고 이후에 반려로봇,
반려동물, 자격증, 반려식물, 장례식장 등등을 검색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반려식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반려식물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받고자 하는 니즈가 가장 크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키트라던가 인테리어, 효과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고 또 되게 귀여운 게 있네요. 반려식물의 이름을 추천받고자 하는 그런 인텐트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려견으로 조금 축소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키워드 개수, 토픽 개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월 평균 검색량과 연간 총 검색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모두 가져온 합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특성 비율,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20대, 10대 젊은 친구들이 좀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키워드 비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월별 검색량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최대 2년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강아지가 반려견보다는 좀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료, 이유, 소리, 그리고 분양에 대한 인텐트,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좀 사료에 대해 좀 깊이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사료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떤 키워드들이 같이 검색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료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이제 볼드모트라든가 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쭉 내려서 보면 훈련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키워드만 좀 짧게, 좀 더 지역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면은 강아지 훈련 중에서 사람들이 이 훈련을 검색하는 게 분리불안, 짖음, 그리고 산책 관련된 고민이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불안 훈련이라는 단어만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만큼 검색을 하는지는 볼 수 있지만 왜 검색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검색 경로를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파인더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패스파인더에 조금 키워드를 더 많이 불러와서 보면 사람들이 분리불안을 검색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강아지 증상을 검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분리수면 교육, 강아지가 따라다니는 이유, 강아지 주인 집착, 이불에 쉬하는 강아지, 강아지가 쫓아오는 이유, 나만 따라다니는 강아지, 강아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어, 검색어는 생각보다 되게 롱테일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잠재국에 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으셔도 좋고 혹은 우리 브랜드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 앞뒤로 얼만큼의 디테일한 롱테일 키워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허브를 활용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 분리불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테스트도 있고,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낑낑대면 무시를 해야 하는지, 장난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울타리를 어떻게 설치해줘야 하는지, 그 조금 더 뒤로 갈수록 해결법에 가까워지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희가 반려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요, 장례식장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패스파인더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강아지 장례식장도 조금 슬픈 키워드긴 하지만 좀 재밌는 데이터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앞단에는 강아지 장례식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있다면, 여기 강아지 장례식 조의금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강아지 장례식 초대라는 굉장히 의외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주변에서 강아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는 장례식은 사실 거의 필수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혔다는 것을 이런 초대, 조의금이라는 키워드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앞단에는 강아지를 어떻게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였다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추모를 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납골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강아지 장례스톤이라고 이제 강아지의 뭐 유골과 관련, 유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스톤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전반적인 걸 좀 확인하고자 강아지 유치원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관련된 키워드들을 모두 가져오고, 약간 빅데이터를 한번 가져온 뒤에 좀 분류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사람들의 약간 뇌구조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패스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있었다면, 클러스터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체적인 뷰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강아지 혼자 두기, 강아지 혼자 키우기, 호텔 비용, 유치원 비용, 그리고 강아지 오마카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GPT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강아지 훈련소라는 걸 보게 되고 여기에서 URL 분석을, 아이고, GPT 리뷰를 누르게 된다면요.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페르소나인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뒤에는 이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배너 광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질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진짜 소비자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펫 산업 전반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 데이터는 커머스 사이트를 좀 전반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펫프렌즈, 어바웃펫, 픽펫, 반려생활, 바이미, 명량보감 키워드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데서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이미, 펫프렌즈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을 보는 것과 실제로 이 바이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미의 월 평균 검색량은 3만 7천 정도지만 이걸 토픽 단위로 가지고 오게 되면 4만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사를 다 넣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산업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초대 코드, 쿠폰, 그리고 배변 패드, 우비 이런 식으로 산업군 전반의 소비자 인텐츠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바인미에 한번 경로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경쟁 현황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늘려서 봤을 때 어떠한 브랜드랑 지금 같이 바이미가 비교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바이미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을 때 뭔가 샘플로 주는 음식을 주고 강아지들이 좀 탈이 단체로 났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예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바이미와 함께 이런 부분을 검색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검색 여정을 확인을 해서 좀 볼 수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펫프렌즈, 어바웃펫, 강아지 대통령과 같이 어떠한 브랜드사를 경쟁사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검색 경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강아지 사료 추천이라는 논브랜드 키워드를 전체를 넣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현재 793개의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하나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한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논브랜드 오가닉으로 얼만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강아지 사료 추천을 넣었을 때 여기서 상위 URL 분석을 누르고 URL이 아닌 도메인 단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피펫몰에서 269개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상위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여기 나타난다면 플러스를 해보시고 우리 브랜드랑 타사를 보시면서 타사가 너 지금 갖고 있는 키워드는 뭐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반려동물 관련된 키워드를 봤다면요. 이번에는 반려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볼 거는 반려 로봇과 관련된 거예요. 저는 반려 로봇에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 왜 반려 로봇을 찾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랑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반려 로봇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이 색깔로 칠해져 있고요.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잠시만요. 이게 뭔가 안 되네요. 네, 봤을 때 반려 로봇과 관련돼서 이렇게 색깔들이 칠해져 있고 이게 동일한 색깔이 동일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클러스터명 생성을 누르게 되면요. 이 클러스터가 어떠한 의미인지 GPT가 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중에 제가 소니 아이보 로봇 강아지를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이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GPT 리뷰를 누르게 된다면요. 제가 궁금해했던 것, 즉, 반려 로봇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르소나는 로봇 강아지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강아지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봇 강아지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좀 사회적 가치, 즉 로봇 강아지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에는 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강아지뿐만 아니라 뭔가 네, 가정용 로봇 시장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고양이 로봇이 궁금하신 분들 요리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노인 돌봄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인텐츠가 반려 로봇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군과 관련해서 모르는 키워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인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검색을 해 보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반려동물을 대체 왜 키우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특히 이거를 저희가 3 개월 전후 비교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저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키우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게 세븐틴 애완돌 그리고 라이즈 애완돌 이런 식으로 아이돌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3 개월 전이라면 지금 현재로는 또 보시면 휴닝카이라는 또 이것도 아이돌인데요. 휴닝카이라는 분이 키우는 돌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도 이제 아이돌이고 도겸이라는 분이 키우는 애완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키우고자 하는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보시면 지금 90일 전 고유 키워드가 9 건, 현재 고유 키워드가 30 건인데 이제 현재 고유 키워드가 30 건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없지만 새로 이제 생긴 키워드가 30 건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텐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애완돌의 집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나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의 변화까지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렸고요. 혹시 조금 저 화면로 같이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 같이 찾아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봐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키워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20차례 웨비나를 매주 찾아와서 했는데요. 이제 당분간 저희가 웨비나 정비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웨비나로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웨비나 소식은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빠르게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웨비나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커피챗을 또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차례 보여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 맞춤형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 헙을 트라이얼 기능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기능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제한 상관없이 리스닝 마인드 허블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찾아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챗으로는요, 그 내부 고민이나 이슈가 기업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키워드 셋으로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에는 또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설득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내부자 설득을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되게 실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보고 싶으신 키워드나 이제 질문 사항이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 커피챗이나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범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너무 멀지 않은 시일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